오늘은 이어서 3장의 Structural Metals and Ceramics에서 Miller Indices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서로 공유할 때, 서로 얘기할 때 어떤 원자에 있는 위치 혹은 방향 혹은 면들을 갖다 공용으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흔한 방법이죠. 그래서 포인트 했고요. 우리가 오늘 면에 대해서부터 한번 다시 보면, 지금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얼핏 봐도 이것은 아무런 오퍼레이터가 없는 걸 보니까 느낌에 이것은 그 트리클리닉 같아요. 3, 4전개 같은데 세 변의 길이도 다 틀리고 세 변의 각도도 다 뭐 90도가 아닌, 세 각도 90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비단 그 큐빅이 아니더라도 모든 3축을 갖는 지금 7가지 크리스탈 시스템에는 이런 면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유니트 셀의 윗면과 아랫면은 당연히 평행하겠죠. 평행하지 않으면은 규칙성이 깨질 테니까 당연히 평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노랗게 칠한 면들은 지금 001면의 집합이 되겠어요. 이것도 001면, 001면, 001면이에요. 그래서 세븐 크리스탈 시스템에 어디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이 밀러 인디시스는 쓸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면을. 그럼 001면이다 하면 큐빅에서도 바탕면, 윗면이 될 거고, 이런 찌그러진 상자 모양에서도 바탕면과 윗면이 될 거예요. 그런 면들의 연속 집합. 자, 그러 다음에 110면 하면은 X축을 1에서 끊고 Y축을 1에서 끊고 Z축과는 평행한 면들의 집합분을 다 110면이라고 하고, 111면은 어떤 유니트 셀에서 원점을 0이라고 했을 때 X축으로 유니트 셀의 길이만큼, Y를 유니트 셀의 길이만큼, Z를 유니트 셀의 길이만큼, 한 길이만큼 끄는 점들을 통과하는 면들의 총체적인 집합을 다 111면이라고 그러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면을 나타낼 때는 지난번에 했지만 리시프로칼을 통해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원점을 항상 면이 통과하지 않게끔 가장 가까운 원점을 잡아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X축과 Y축과 Z축을 어디서 끊느냐, 그 유니트 셀 단위 벡터에 얼마를 갖고 끊느냐를 갖다가 정해준 다음에 평행이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거에 역수를 취해서 가장 역수를 취한다. 리시프로칼이라는 말은 역수라는 뜻이에요. 역수를 취한 다음에 가장 그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을 해서 가장 작은 그 정수의 집합으로 나타내주면 3개의 지수가 나오고, 이것을 소괄호로 묶은 게 면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밀러 인디시스로 면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배웠어요. 자, 지난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좀 이상한 이 원점을 봤을 때 이런 점들이 그 딱딱 정수배로 안 끊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1과 4분의 3에서 끊어지면 요거에 역수를 취한 다음에 가장 그 작은 정수화를 해서, 그래서 634면이라고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 숫자를 우리가 HKL로 나타나는데요. 방향일 때는 UBW로 나타내고, 이 HKL의 지수, 이 밀러 인디시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관심 있는 면이 됩니다. 이 숫자가 큰 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작을수록, 그러니까 100 굉장히 관심 있는 면이에요. 110 관심 있어요. 111 관심 있어요. 200 관심 있어요. 이게 작을수록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634, 87, 뭐 9 이런 면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면의 그 집합은 중괄호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HKL의 100면의 집합은 6개가 나오죠. 그 6개의 면을 가만 보면은 이 면을 100면이라고 했을 때는 이 면이 이거에 대응하는 면이기 때문에 1바 00면이 되겠어요. 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를 원점으로 했으니까 이게 100면이면 이건 원점을 통과하는 면이잖아요, 뒤가. 그런데 그럼 이 면을 어떻게 하냐? 이 원점을 통과할 때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밀러 지수를. 그러니까 이거를 100을 했을 때 거꾸로 이쪽으로 갖다 놓고 보면 이것이 이 육면체에서 이거에 대응하는 면이니까 가운데 대척점을 보면은 반대쪽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으로
1바 공공면이 돼요. 마이너스는 바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100면, 패밀리면은 100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의 조합이거든요.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그럼 100, 010, 001, 1바 00, 01바 0, 00 1바 6개밖에 안 나와요. 당연하죠. 왜? 주사위가 6면이기 때문에 저희 6면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이쪽이 양의 면이죠. Z가 001면이죠. 그럼 이 바닥은 001바면. 이 앞면은 100면이니까 저 뒷면은 1바 00면. 요 옆면은 010면이니까 이쪽 면은 01바 0면. 그래서 6개가 나옵니다. 그게 패밀리예요. 알겠죠? 그 헥사고날에서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축이 그 4축 시스템을 썼을 때 이것이 이제 원래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 4축 시스템을 쓸 때는 역시 똑같이 어떤 점을 각 3개, 4개 축이죠. 어디서 끊느냐를 봐서 역수를 취해서 최소 정수하면 4개 디지트로 똑같아요. 나타나는 게. 근데 지난번에 방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4개 디지트를 쓰지 않고 3개만을 써도 되겠다 이거죠. 3개를 쓰면 여기서 이런 면을 보면 1에서 끊고 이 축은 없어요. 세 번째 축은. 1에서 끊고 1에서 끊고 이것도 1에서 만나죠. Z를 1에서 만나니까. 1에서 끊고 Y축하고는 평행이죠. 무한대에서 끊고. 그러니까 1 무한대 1에서 만나니까 이거 빼고 하면은 101면이 되겠어요. 3개 디지트로 하면. 그래서 세 번째는 지난번에 방향에서도 앞에 2 디지트를 더한 거하고 뒤에 거 세 번째 거하고 합치면 0이 됐었듯이 지금 여기서도 0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처럼 이 4디지트로 나타내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3디지트로 표현하면 여태까지 배웠던 거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여기 밀러-브라베일 인디시스라고 했는데 보통은 그냥 밀러 인디시스라고 불러요. 이 나미네이션 한 사람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주 유용한 이 식이 하나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 디렉션과 플레인 간의 이제 어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큐빅 시스템에서만 요 식이 통해요. 큐빅에서만. 큐빅 시스템.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고 90도일 때만 기하학적으로 요 식이 통해요. 그럼 다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뭐 테트라고날이나 오르토로빅 같은 데는 테트라고날은 A와 B가 같고 C만 틀리고 다 90도죠. 요 식이 조금 달라져요.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많이 쓰는 큐빅에 대해서 공부하면 큐빅에서는 이렇게 돼요. 어떤 면과 면, 여기서 예를 들면 111면과 100면, 100면은 이제 머릿속에 X축을 자르는 면이죠. 111면은 아까 봤던 큐브의 다이아고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면이 돼요. 그럼 두 면 사이에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면 사이의 각도를 어떻게 구하죠? 면 사이의 각도는 면의 수직인 방향 2개의 각도를 구하면 그게 면의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2개 면 간의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이제 내적분의 외적으로 곱하는데 여기 보면 요게 111면이면은 요 A의 절대값은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100면이면 H제곱 더하기 Y제곱 K제곱 더하기 L제곱이 1이 되죠. 그러면 루트 3 1분의 여기 2개의 외적을 하면 H끼리 곱하고 더하기 K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면 1. 루트 3분의 1. 이것이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세타는 아크 코사인 요 값을 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54.74도가 나오죠. 자, 굉장히 유용한 식이고 자주 쓰는 식이에요. 이 식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주 간단한 식으로 이걸 표현되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범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어떤 격자 간에
두 점을 안다면 두 점을 지나는 벡터를 알죠. 방향 벡터. 그러면 몇 개 점을 지나는 방향들이 났을 때 그 두 방향이 만났을 때 각도는 얼마나 나오겠는가 하는 게 나와요. 어떨 때는 이걸 계산하면은 이거의 보각, 180도에서 뺀 보각이 나와요. 그럼 우린 보통 90도 안의 각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나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산해서 하면 예를 들면 1바00하고 계산하면 안 해봤지만 이게 그 각도가 100 이거의 보각이면 얼마예요? 126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90도, 180도에서 뺀 각도로 얘기를 해주는 게 편하죠. 예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두 개 방향도 되고요. 조금 전에 봤던 면과 면의 방향도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뭐냐면 어떤 방향이 면에 속하냐 안 속하냐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했던 그 면이라는 거는요. 방향도 그렇고 면이라는 건 그 원자 우리가 보면은 큐빅 구조라든가 무슨 FCC라든가 원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혹은 레티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죠. 근데 면이라는 건 가상의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덱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원자가 지나가는 면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자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런 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플 큐빅에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200면 하면 어딜까요? 200면이면 100면과 100면을 반으로 나눠가는 그런 면이라는 거 알겠죠? 요 200면 봤죠 그때? 자, 200면은 100면이 이것들의 집합이니까 100면이 이 앞면과 뒷면의 집합이잖아요. 근데 200면은 분홍색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집합을 보면 앞면도 속하고 이 중간면도 속하고 저 뒷면도 속하고 그러니까 반의 간격. 100면의 반의 간격을 가지고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면의 집합이에요. 만약 이게 심플 큐빅이라면 여기에는 원자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그 면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100면보다 200면이 지수는 커요. H 값이 2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 간의 간격은 어때요? 더 작아졌죠. 100면 간의 간격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수가 작을수록 우리가 관심 있는 면이다 하는 게 이제 아직도 궁금하겠지만 나중에 지금 한 걸 잘 생각하시면 이제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라는 거나 면이라는 것은 꼭 원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상상하는 면이니까. 근데 주로 관심 있는 것은 원자가 있는 면이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했지만 어떤 면에 어떤 선이 포함되느냐. 이거 나중에 이제 7장에서도 배울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고 지금 위로 가고 있네. 자, 우리가 이제 FCC를 배웠어요. 이게 이제 FCC를 다시 정리해서 스태킹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번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했어요. FCC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큐빅을 공부하는데 큐빅에서 가장 복잡하죠. 이게 구조가. 그래서 그때 봤던 이제 여기 보면은 111 방향이라고 돼 있고 이게 대괄호면 방향의 뜻이죠. 소괄호면 111 면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하면 이게 원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111 여기는 패밀리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111면은 아닐 거예요. 저게 뭐 1바 111이 될 수도 있고 다르지만 하여간 그냥 상징적으로 111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11면이라는 것은 큐빅에서 혹은 다른 시스템에도 마찬가지지만 111면은 무엇을 뜻하냐면 원점에서 떨어진 하나의 그 대각선을 이루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너에 있는 면들을 이어준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11 방향은 큐브의 대각선을 통과하는 선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빅에서 이런 대각선이 있으면 여기를 통과하는 대각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로 가겠죠. 그죠? 자, 이 선도 111 패밀리의 하나겠죠. 그러나 위에 무슨 바가 붙거나 뭐가 틀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 간이 만나는 각도 구할 수 있겠죠. 몇 도가 나올까요? 몇 도가 나올까요? 아까 했죠. 70도가 나오겠죠. 서로 4개.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서 절로 가는 거 4개 나오죠. 그래서 큐빅 시스템의 유전자, G는 뭐였어요? 저 3축이. 여기 3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3축이 맞게 이런 면을 사실은 2축 방향으로 싼 거잖아요, 이게. 크로스펙트 플레인을 위로 쌌죠. 이 플레인이 뭐예요? 111 면이 바로 크로스펙트 플레인이죠. 여기서 보는 이 면이죠. 이 수직 방향이 111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로스펙트 플레인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로스펙트 플레인 하나가 3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축을 쌌으니까 2축은 3축을 갖고 있겠죠. 그런 게 서로 4개가 몇 도의 각도로? 70도의 각도로 맞물려 있는 것이 큐빅을 규정 짓는 그 시메트릭 오퍼레이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대각선 방향입니다. 큐빅에서 111을 말하는 것은 모서리와 모서리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큐빅에서라면은 이 111 면과 111 방향은 서로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수직이 되려면 어떤 뜻을 하고 있냐면 수직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아보면 되겠어요. 수직인지 아닌지를. 이 면과 이 방향이 수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죠, 여러분? 이게 수직이 되려면 이 면상에 포함되는 모든 방향과는 수직이 되겠죠. 이 면의 수직이라는 것은 이 면에 포함되는 모든 어떤 임의의 방향과도 수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자, 110의 패밀리 중에 하나겠죠? 그럼 110 중에 패밀리 하나하고 이걸 했을 때 수직이 나온다는 코사인이 0으로, 그렇죠. 90도니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이 111, 이게 111면은 정확히 아니라고 그랬는데 111면이라고 하면 여기에 111면을 구성하는 이런 면의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방향이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유니트셀 안에, 그죠? 이 방향은 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110 방향에 하나일 거고 이것도 110 방향 하나고 이것도 저 뒷면의 대각선, 면의 대각선이니까 다 110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10 방향, 이런 110 방향도 있죠. 이 면하고 이 방향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면상에 포함이 되겠어요, 이게? 이 면상하고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면에 포함되는 방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럼 지난번에 봤지만 110 방향의 패밀리 중에서 12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 면에 포함되는 것은 12개 중에 3방향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봤던 이것도 110 방향의 12개 패밀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면에.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봤던 이 공식이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그럴 때. 어떤 우리가 면상의 그 방향이 속하냐 안 속하냐. 혹은 어떤 면과 이 방향이 몇 도의 각도를 이루냐. 면과 방향의 각도가 제일 어려운 거죠. 면과 방향의 각도를 찾기 위해서는 면의 수직인 방향과 이 방향의 2개 방향을 찾아내면 돼요. 면의 수직인 방향은 큐빅에서는 111의 수직인 방향은 그냥 111이에요. 큐빅에서는. 그죠? 111면과 111 방향은 수직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2개 방향, 어떤 방향이 111면과 뭐 어떤 방향이 각도를 몇 도로 이루냐 했을 때는 111 방향과 그 방향을 수직인 방향과 2개 방향의 각도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파생된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다만 다시 말하지만 큐빅 시스템, 세 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가 90도일 때만 이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유용한 식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HCP에도 보면은 지금 일부러 이 그림에도 보면은 실제로 이게 FCC면 스트럭처기도 하고 레티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원자들의 색깔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구별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과 층층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적층을 한 거 보면 A, B, C, 다시 A, B, C 이렇게 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가 이 녹색 원자죠. 그래서 A가 있으면 그 위에 B, 빨간 원자가 있고 다시 위에 C 원자가 오고 이런 식으로 ABC, ABC에 적층이 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지 실제로는 원자가 저렇게 색깔이 틀리면 다른 원자니까 안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과 녹색은 같은 원자라 해야지 HCP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구별이 되라고 A, B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B층은 파란 원자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때 했던 거죠. 이게 유니트 셀이면 뭐 요거 하나만 봐도 돼요. 요걸 유니트 셀로 봤을 때 요 원자를 보면은 요 삼각형과 이게 위에 A층이고 요 삼각형이 바로 요거하고 밑에 있는 거죠. A층과 사이에 들어갔죠. 요거의 위치가 어디냐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위치겠죠. 요거의 높이의 3분의 2 되는 점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티스 포인트라면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요만큼 올라갔는데 여긴가 이 면상에 파란 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만큼에 가서 있으면 이게 레티스 포인트라면 이 위에 가서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요 삼각형이니까 요쪽 삼각형 어디 가운데 무게중심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게 무게중심은 투영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여기에 오니까. 여기에 파란 점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레티스 포인트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레티스 포인트.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심플 헥사고널 레티스예요. 레티스로 얘기할 때는 프리미티브 헥사고널. 그건 심플 헥사고널이고 한 레티스 포인트에 이 점이 하나씩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레티스 포인트를 2개 원자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요 점에 딸리는 게 요 원자라고 하면 어느 점에서나 요 벡터에 가면 파란 게 하나씩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명확해지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스태킹 시퀀스는 AB가 된다. 하는 걸 한번 다시 복습을 했고요. 이제 어떤 결정에 있어서 방향도 알게 됐고 면도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들을 알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찾아낼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덱싱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쉬운 게 linear density 혹은 line density라고 부르는 거예요. linear density. 뭐냐? 어떤 방향으로 원자가 얼만큼 치밀하게 있느냐 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자, 결정이라는 것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 따라서 원자가 치밀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은 원자가 성기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은 아예 원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그런 어떤 치밀한 방향에 어떤 방향에 몇 개의 원자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리니어 덴스를 구하는데 간단해요. 단위 길이에 몇 개의 원자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간단해. 여기 지금 FCC네요. 이건 보면 FCC인 거 보이죠? 왜 그러냐면 면의 중심에 있잖아요. 여기도 면의 중심에. 자, 이 FCC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의 경우인데 알루미늄 경우에 보면은 이 길이에 요거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A예요. A가 0.405 나노미터일 때 요 길이 중에 몇 개의 원자가 있죠? 요 길이에 몇 개의 원자가 있어요? 면의 대각선 길이만큼의 몇 개의 원자가 있죠? 2개가 있죠? 반쪽짜리 하나, 2개 합쳐서 하나. 가운데 온전한 원자 하나. 그래서 2개가 있어요. 이 대각선 길이를 A로 표현할 수 있죠? 루트 A에 있죠. 그럼 루트 A분의 2개가 있죠. 그 단위 길이. 이 길이 안에 110 방향으로는 2개가 있어요, 원자가. 그럼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3.5 나노미터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나노미터가 몇 옹스트롱이죠? 10옹스트롱이에요. 10옹스트롱에 몇 개의 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3.5개의 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10옹스트롱 길이에 3.5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는. 자, 그러면 이쪽 방향 A에 몇 개가 있나요? A 방향으로는 얼마가 있어요? 1개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쪽 100 방향의 리니어 덴시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A분의 1개예요. 그러면 0.45분의 하나면 한 2점 얼마 되겠죠? 그러면 3.5보다 덴시티가 낮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원자의 치밀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리니어 덴시티라는 것은 분명히 단위 길이 중에 개수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어타믹
패킹 팩터, 패킹 APF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BCC는 뭐 68%다. 그런 거 기억나죠? FCC는 74%다. 그것은 뭐였냐면 주사위 유니트 셀 속에 원자를 당구공처럼 하드 스피어를 생각해서 맞닿았다고 생각했을 때 공간을 얼만큼 채우나 하는 거였죠. 채우나는 거였죠. 이거는 채우는 게 아니라 개수, 그러니까 3.5 나노미터마다 하나씩 있다는 게 아니고 1 나노미터에 몇 개가 있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채워 있지 않잖아요. 몇 개가 채웠나 이런 채워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 중에 이 반경이 뭐 R이라면 A 중에 2R이 차 있다. 여기서는 A 중에 4R이 차 있죠. 그 A 길이 중에 4R이 차 있고 루트 2A 중에 4R이 차 있고 루트 2A 중에 2R이 차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원자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 길이가 아니라 몇 개가 있냐는 거예요. 혼동하면 이거 혼동 잘하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우리가 여러 결정 방향이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원자의 밀도가 얼만큼 많으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나중에 7장에 가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 없어요. 자, 근데 선밀도는 굉장히 간단하죠. 구조만 잘 알면 뭐 여러분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몇 개의 원자의 친밀도가 있는가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면밀도예요. 면밀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도 이제 배웠죠. 100면도 배웠고 111면도 배웠고 110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면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면에 몇 개가 들어오느냐, 몇 개의 원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 면밀도가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예를 하나 들어있는데 잘 들으세요. 뭐 아연의 경우에 아연이라고 하면은 여러 번 배웠지만 상온에서는 912도 이하에서 상온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 BCC 구조를 갖는 알파 FE가 돼요. 그 고온형은 감마 FE라고 해서 무슨 구조라고 했죠? 고온형은 FCC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가 없을 때는 상온형이기 때문에 이제 BCC 스트럭처에서 얘기해요. 거기서 100면을 그려라. 그 다음에 110면을 그려라. 그리고 플래너 덴시티니까 면밀도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 원자가 단위 면적당 몇 개가 들어있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똑같이 결정 면에 따라서 원자가 들어있는 개수가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 빽빽하게 채 있고 아까 쉽게 얘기하면 FCC에서는 크로스 팩트 플레인이 있죠. 크로스 패킹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치밀하게 그 패킹이 되어 있는 면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이었죠, 그게? FCC에서? 어떤 면이 크로스 팩트 플레인이에요? 응? 무슨 면이야, FCC에서? 가장 크로스 팩트 플레인이 무슨 면이에요? 아까 봤잖아. 111면이죠? HCP에서는 무슨 면이에요? 크로스 팩트 플레인. 001면이죠. HCP에서 100면 하면 틀려요. 001면하고 100면하고는 HCP에서는 다른 면이에요. 왜? 길이가 틀려지죠. 001면은 Z축의 수직인 면이지만 100면이면 X축의 수직인 면이에요. 그래서 HCP는 큐빅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공식도 못 써요. 그거 분명히 다른 면이 구별이 되는 면이에요. 그래서 FCC에서 그냥 111면 그러면 다 111면이고 100면이면 6개의 면이 다 100면이지만 HCP 구조에서는 001면이라고 하지 않으면 틀려요. 크로스 팩트 플레인은 001면이에요. Z축의 수직인 면만이 크로스 팩트 플레인이에요. 알겠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와서 자꾸 들여다봐야 돼. 자, 이제 복잡해지죠. 그럼 BCC에서 100면의 플래너 덴시티를 구해라. 912도 미만에서는 BCC 스트럭처다. 그럼 BCC 스트럭처를 그려야겠죠. 이건 많은 이제 원자의 집단을 그려놨는데, 그럼 이건 쉬워요. BCC 구조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냥. 100면. 이런 면들이 다 100면일 거 아니에요, 그죠? 100면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요 아래 있는 거는 100면에 들어와 있지 않죠? 요 가운데 밑에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100면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디 센터드 큐브니까. 그래요? 자, 그럼 이거 면밀도 구하려면 뭐 어려울 게 없죠.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를 A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A하고 R, 반경과의 관계로. 왜 그러냐면 이 반경을 알아야지 여기 이 면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A하고 이 반경은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BCC에서는 어디서 닿냐? 결과적으로 주사위의 대각선 방향이 4R이라고 해서 대각선 방향이니까 루트 3A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R하고의 관계가. 그러면 요 면적은 나왔죠. A의 제곱분에. 여기 A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분에 몇 개 들었어요? R 곱하기 원 하나죠? 3, 그러니까 한 개 들었죠?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니까. 한 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노미터 제곱당 12.1개의, 그러니까 나노미터 제곱은 10옹스롱에 12.1개가 들어있다는 거고, 그걸 뭐 센티미터 제곱, 보통은 여기 미터 제곱이라고 SI 유니트를 쓰지만 우리가 보통 면밀도를 따질 때는 이걸 센티미터 제곱으로 따져요. 센티미터 제곱으로 따지면 여기서 몇 승이 떨어지죠? 미터 제곱을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꾸면 4승계 떨어지죠. 그래서 센티미터 제곱으로 치면 약 10에 15승계 정도가 있어요. 대개 이런 오도의 값을 갖는다고요. 결정들이.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면밀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하고 얘에서 100면은 따졌는데 그럼 여기서도 110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00 이게 100면이라는 건 알 거고요. 위가 이런 면이 110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110면이면은 뭐예요? 110이니까 Z축은 평행하고 X와 Y를 이래서 그러니까 어떤 주사위에 면을 대각선으로 110 방향을 포함하는 이런 면들이 되겠죠. 자, 그 면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이 돼요? 바디 센터 큐빅에서 가운데 온자로 하나 들어가 있고 코너에 4개가 있는데 코너 원자들은 서로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거기가 면 덴시티가 높을까요? 이 면이 높을까요? 예. 바디 센터드 큐빅에서는 110면이 더 높아요. 면 덴시티가. 그게 뭐 알아서 뭐 하냐? 나중에 다 어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10. 그럼 여기서 또 111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면들은 100, 110, 111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알아둬야 돼요. 알겠어요? 알아둬야 돼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이게 100면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001면이라도 좋아. 이게 지축이라고 보면 001면. 요 안에 가운데 있는 원자를 지나는 면은 무슨 면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럼? 2면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가운데를 지나니까 이게 001면이면 이거 002면이 되잖아요. 그럼 002면들은 윗면 여기 다 002면이에요, 다. 저게 반의 간격을 갖고 다 가는 걸 002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는 그런대로 우리가 뭐 보면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 게 조금 복잡하죠. 111면 나왔죠, 조금 전에 BCC에 내가 했던 110면은 여기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서 한번 해봐야 될 거고 FCC에서도 100면, 110면, 111면 다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거 왜 해보냐? 내가 얼만큼 FCC 구조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 숙지가 돼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저기 그려놓은 그림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BCC를 그려놓은 건데 BCC에서 보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BCC가 큐빅이지만 3축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럼 BCC는 어디서 3축이 보이냐? 역시 코너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보여요. 그럼 왜 111면한테 이 그림을 그려놓겠어요? 111면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111면의 수직인 데서 방향에서 봐야겠죠? 그래야지 111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수직인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큐빅에서는 111 방향이죠.
111 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코너에서 대각선을 지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대각선 지나는 방향에서 본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111면이 이렇게 펼쳐 보이잖아요. 그죠? 알겠어요? 자, 복잡하지만 보면은 아까 여기 주사위 모양 여기 6개 그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사위가 있으면 요 꼭지점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요 below plane, above plane죠. 저게 아래 꼭지점은 요 위에 거고 요 가운데가 그러면 딱 중간에 있는 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3개의 꼭지점은 위로 돌출돼 있고 저 3개는 저 밑으로 있고 가운데 원자는 그 중간에 껴 있겠죠. 3개의 꼭지점이 있으면 센터에 있는 바디 센터에 있는 원자는 사실 이 꼭지점 3개끼리 연결하는 거에 중간에 끼어 있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중간에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11면과 111면 사이에 위치하게 돼요. 정가운데 있는 원자는 BCC에서. 잘 보여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요 지금 평면상에 있는 111면상에 있는 거 그걸 바디 센터에 있는 원자라고 하면 요것들이 되겠죠. 요거. 바디 센터들에 있는 게 쭉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플레인, 그러니까 바디 센터 위에 있는 꼭지점 중에 만약에 이게 위로 돌출됐다 그러면 요 3개가 위로 돌출됐다 그러면 그 돌출된 원자들이죠. 그럼 이 돌출된 원자들은 레티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런 거리감은 또 있고 요런 거리감은 또 있고 여기서 요거 가니까 여기도 또 있고 해서 요 빨간 점은 자동으로 나누고 요 3개가 레티스 포인트 맞죠? 그럼 이게 전면에 퍼져 있겠죠. 똑같은 위치들에. 그럼 빨간 점들은 자연히 다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빨간 점은 뭐냐? 요 가운데에 있는 원자보다 약간 위에 있는 111면에 위치하는 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꼭지점, 요 꼭지점들은 또 중간 거보다 밑에 꼭지점 3개가 만들어내는 원자들이니까 그것들을 여기다 그려놨죠. 그럼 여기서도 또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온 건데. 그럼 여기 있으면 이것도 같은 레티스 포인트니까 똑같은 위치들에 다 있고. 자, 그럼 이 그림이 완성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도 3축이 보이죠. 120도씩 돌아가면 다 되죠. 당연하죠. 왜? 큐빅의 유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가 3축이 120도 돌아가는 3축이 서로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3축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면 밀도를 구하려면 딴 거 볼 거 없이 요것만 구하면 되죠. 요게 111, 요거는 위에 있고 요건 밑에 있으니까 111 면상, 같은 면상에 있는 걸 따지려면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요것들, 그죠? 요거. 그럼 요거 단위 면적이 몇 개 있냐 하려면 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요거에 요 길이와 요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 높이는 요거에 뭐 루트 3 계산하면 되죠. 하이트는 2분의 루트 3a다. 요 길이는 요거니까 면의 대각선 방이니까 루트 a고 요거는 루트 2분의 3이다. 그래서 면적은 이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2에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요 면적에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요런 면적에 요 면적당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면적당 요거 하나씩 들어가 있죠. 요거나 요거랑 똑같을 테니까 요 면적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층에 있어도 요 면적당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나노미터 제곱계 그러니까 10옹스롱 10옹스롱에 7개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도 19승 아까 말했지만 약 15승 5도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가서 꼼꼼히 그려봐야 돼요. 아직 110 안 나왔죠? 110 안 나왔어요, 여기. 그 다음에 FCC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여기 없어요. 여러분이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건 BCC니까. FCC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심플 큐빅은 또 뭐 심플 큐빅 하지만 심플 큐빅은 별로 없기 때문에 BCC하고 FCC가 우리 주요 공부하는 소재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서 공부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런 거 왜 하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조금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이제 지난번에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요 구조가 이제 많이 관심 있는 구조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실리콘이 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자, 여기 보면은 보세요. 실리콘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요 들어가는 자리들. 여기는 FCC 자리입니다.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 코너하고 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FCC의 자리들인 거 알겠죠? 자, 이것도 다 FCC 자리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만 특별히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된 원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쫓아가면 그때도 그랬지만 이 원자를 한번 보자고요. 이 원자는 세 면을 공유하죠.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윗면, 옆면, 앞면. 그러면 공유하는 이 세 면의 중간에 있는 원자들이 세 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요거 세 개죠. 그러면 요 원자하고 하나, 둘, 세 개, 사실은 이게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요 세 개 위에 이게 올라가 있어요. 꼭지점 자리에. 그러면 요 테트라이드랄,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루는 사면체를 우리가 테트라이드론, 그래서 그 가운데 자리를 테트라이드랄 사이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테트라이드랄 사이트에 요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 길이도 같고 요 각도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 포인트를 알면 되죠. 저 포지션이 어딘가를 알면 이런 성분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다 똑같이 이 네 개가 어디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정사면체 뿔에 딱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길이도 다 똑같고 각도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09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 스트럭처의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왜 똑같은지는 그때 얘기했죠. sp3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요. 결합하기 전에. sp3는 s2p2가 합쳐가지고 S 하나하고 p3가 합쳐서 sp3를 만들기 때문에 sp3가 되는 순간 에너지가 다 똑같은 4개의 팔이 생긴 게 여기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돌려봐도 에너지가 똑같아야 되니까 원자와 원자 간의 거리라든가 모든 게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두 개가 각도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이쪽에 전자의 컨피규레이션하고 이쪽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sp3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개가 완전히 똑같은 대등한 각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서로 결합의 길이도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있다면 하나만 더 해보면 요 점을 보면은요. 요 점을 공유하는 면은 윗면, 뒷면, 옆면이죠. 그러면 이 원자, 이 원자, 이 원자 해서 점선으로 하는 요 가운데 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코너마다 하나씩이 얘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자리를. 이 점, 이 원자, 얘 보면 저 뒷면의 가운데 이거죠. 이 원자, 이 원자, 이 원자, 이 원자 네 개가 사면체를 이루는 가운데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원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드는 자리가 테트라이드랄 사이트가 네 개가 있고 또 밑에 꼭지점이 위쪽으로 만드는 게 네 개가 있어서 이 안에는 8개의 테트라이드랄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만 채워 들어가는데 어떻게 채워 들어가냐? 만약에 위에서 이런 대각선 두 개로 들어가면 밑에는 이 원자가 이런 원자가 아니라 이 원자는 대등한 자리죠. 이 원자와 이 원자가 만드는 이런 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위가 들어가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지금 이 테트라이드 사이트에 이 코너를 이루는 원자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레티스 포인트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점. 왜 아닌지는 또 해보면 알죠. 이게 레티스 포인트라면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요. 이거 레티스 포인트 아니에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공부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가서 자, 요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라고 그랬어요. 징크 블렌드. 아주 유명한 지금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루는 징크 블렌드. 아, 이거 징크 블렌드? 띄었을 것 같은데.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라고 불러요. 이런 구조를 갖는 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징크 설파이드, ZnS를 줬지만 ZnO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다이아몬드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가. 보면은 요 점에 해당. 요걸 그리기를 이렇게 그렸지만
만약에 위를 갖다 요점과 요점에 대응하는 걸로 그려놓으면 여기는 거꾸로 요점과 요점에 대응하는 대로 채워놓으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하지만 항상 이쪽에 2개 들어가면 밑에는 대각선 쪽으로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규칙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요거하고 똑같은 여기 레티스 포인트 아닌 거 알겠죠? 이건 뭐 당연히 다른 원자니까. 하나가 징크면 하나가 설퍼고 요 설퍼를 다 계속 이으면 이 노란 그림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FCC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지금 요 자리에 요거하고 똑같은 원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징크 브랜드 스트럭처예요.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해도 되지만 징크 브랜드 스트럭처라고 해도 돼요. 징크 블렌드 혹은 징크 설파이드 스트럭처라고 해야 돼요. 스트럭처는 이름을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레티스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것을 레티스를 부를 때는 FCC 레티스가 돼요. 이건 FCC이기 때문에 레티스로는. 자, 중요한 걸 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001면이면 이거죠. 아니면 100면이면은 이 앞면 같은 거죠. 자, 이게 이제 001면인 거 알겠죠? 이런 경우에요. 이게 징크고 이게 설퍼니까 001면의 면 덴시티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001면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한 종류의 원자로밖에 없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설퍼가 있어요? 001면에? 이게 설퍼예요? 아, 설퍼구나. 설퍼. 맞아. 음이온. 설퍼가 있죠. 자, 그러면 001면처럼 설퍼가 있으면 설퍼는 여기서 마이너스가라고요. 이것은 플러스가죠. 그러면 요 면을 보면 차지가 마이너스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플러스들이 중성을 이루어주고 있죠. 이 NaCl 구조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NaCl의 001면은 여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001면에 면 밀도 구할 수 있죠. 근데 001면에 보면은 소디움하고 나트륨하고가 똑같은 개수로 있죠. 자, 그럼 이 면의 차지는 뭘까요? 중성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만약에 여기 100면을 따져보면 110면을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110면을 따져보면 역시 요 놈하고 요 놈이 들어가서 같아지겠죠. 그럼 111면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오닉 결합할 때, 아이오닉 결합할 때 차지를 가진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면하고 이런 면이 극성을 띠죠. 여기는 극성이 없어요.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극성면, 그러니까 폴라 서피스라고 불러요. 저거를 non-polar surface, 폴라라는 건 극을 띈다는 거니까 자, polar surface라고 부르고 저걸 non-polar surfa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극성을 띠냐 안 띠냐라는 거를 우리가 구조를 보고 알아내야 돼요. 그럼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면이냐에 따라 가지고요. 극성을 띠고 안 띠에 따라서 화학 반응을 시켰을 때 쉽게 생각하면 이면으로 노출된 거하고 이면으로 노출된 거하고는 극성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어떤 반응을 시킬 때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면으로 노출됐을 때하고 이런 면으로 노출 때하고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처리를 했을 때 이럴 때 뭐가 달라진다고. 다른 이온들로 표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면들은 어때요? 이런 면들은 중성면이기 때문에 저런 중성면들은 어떤 걸 처리하더라도 항상 차지 뉴트리가 맞으니까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물질들은 폴라 서피스,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서도 폴라 서피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폴라 서피스는 예를 들어서 특징적으로 다른 성향을, 반응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실리콘은 똑같은 실리콘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실리콘 대신에 이런 구조, 징크 옥사이드도 됐지만 여기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것은 3족, 5족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111면으로 잘라지면 반드시 한쪽 면은 갈륨이고 한쪽 반 이게 잘라졌다고 합시다.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거는 이 구조예요. 이게 하나가 갈륨과 알센이게요.
화합물 반도체. 그러면 웨이퍼 잘라놓죠. 그러면 이면이 갈륨이면은 반드시 반대면은 알세닉으로 잘라집니다. 떨어질 때. 그게 왜 그러냐는 궁금하면은 조금 시간을 요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잘라지는 면이 달라요. 그러면 갈륨 아르세나이드에다가 우리가 무슨 소자를 만들 때 이게 갈륨면인지 아르세닉면인지 헷갈려서 하면은 특성이 다르게 나와요. 폴라 서피스이기 때문에 111면이. 알겠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구조에서 111면을 가서 그려보면은 이게 폴라 서피스라는 게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111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111면이죠, 이거. 111면을 그려보면은요. 요 노란 원자로만 돼 있어요. 요것도 111면에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이니까 뭐 111면이 아니라 뭐 444면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면이 나올 텐데 111면 요것만 딱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요 윗면에는 요 노란 것만 있고 요것들은 그 위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111면도 폴라 서피스가 돼요, 여기. 근데 보통 우리가 실리콘이나 뭐 이런 갈륨 아르세나이드 할 때 111면 갖고 많이 이제 기르게 되면은 110면 110 같은 면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가서 그려보면 아마 같이 그 뉴트럴이 나올 거예요. 110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결정 구조를 갖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면 밀도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면서 지금 다시 옛날에 배웠던 거로 들어가서 그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구조거든요. 반도체가 이 구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거기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폴라 서피스까지도 우리가 가봤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서피스 에너지 같은 것도 이제 다 그 나중에 그 결함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다음 챕터에 가서 결함에 봐서 볼 때도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되면 여기에 몇 개가 결합선이 떨어지는지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서피스 에너지로 나타내요. 구조의 면에 따라서 그걸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IQ 테스트 같은 건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FCC 구조라고 생각합시다. FCC 구조를 갖는 물질이에요. 오케이? FCC 구조를 갖는 물질이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FCC 구조를 갖는 물질의 원자가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개가 만드는 부피는 똑같겠죠. 무슨 얘기냐면 어느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111면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100면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원자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11면이 가장 크로스펙트 플레인이죠. 그죠? 면 밀도가 제일 높죠. 그러면 100개의 원자를 가지고 FCC를 만드는데 111면을 쌓아갖고 만든 거하고 좀 면 밀도가 느슨한 100면을 만들어가지고 쌓아서 100개를 만들었을 때 부피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FCC니까. 100개 원자로 만드는 부피는 똑같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FCC니까. 자, 그러면 111면을 쌓아갖고 적층을 했을 때 그 높이, 면과 면 사이의 거리죠. 하고 100면을 쌓았을 때 면과 면 간의 거리가 어떤 게 클까요? 100이 더 커요? 111이 더 크죠? IQ 테스트 같은 거 했는데 지금. 같은 모양을 만드는데 밑에 많이 들어가면 한 층에 10개씩 채우면은 뭐 1마다 하나씩 채우면 됐대. 뭐 한 층에 5개씩 채우면 같은 부피를 만들려면 반씩 줄어들 거 아니야, 거리가, 간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IQ 테스트인데 간단한. 자, 부피가 똑같아. 이런 건데 여기에 원자가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면에 10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10개 층 쌓으면 되죠? 100개 만들죠? 근데 한 면에 5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몇 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떤 게 간격이 커요? 아주 간단한 IQ 테스트인데 어떤 게 그러니까 결국 치밀한 면이 가장 간격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알겠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물질이라는 것은 표면을 갖고 있거든요.
고체 덩어리에 있는 원자하고 표면에 있는 원자하고는 다르죠. 표면은 밑에하고는 결합을 하고 있지만 위가 결합할 원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서 이제 다시 하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오디네이션 넘버라는 게 있죠. FCC가 얼마? 주변에 몇 개가 원자가 니어리스트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코오디네이션 넘버가 얼마? 12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치밀한 면이라는 것은 주변에 자기 면상에서 가장 옆에 있는 원자가 많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래 위로 원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12개 중에서 자기 걸 뺀 게 아래 위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면에서 6개를 하고 있으면 아래로 3개 나눠질 거고 자기 면에서 4개 하고 있으면 아래로 8개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4개, 4개씩.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치밀한 면은 면 간의 거리도 길지만 결합하고 있는 선의 수도 윗면하고 작죠.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재료를 쪼갠다고 합시다. 깨요. 깰 때 결정면을 따라서 쪼개진다면 어떤 면으로 쪼개지겠냐 하는 거죠. 가장 치밀한 면과 면 사이가 끊어집니다. 왜? 결합수가 제일 작잖아요. 그리고 또 결합 길이가 멀잖아요. 결합 길이가 멀다는 건 뭘 얘기하죠? 다 배웠는데 합쳐서 생각하려면 안 되죠. 포텐셜 커브에서 결합 길이가 여기 원자하고 결합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바인딩 에너지는 어때요? 작아지잖아요. 게다가 결합선의 수도 작죠. 그럼 어디서 깨지겠어요? 치밀한 면과 면 사이에서 짜게죠. 그래서 결정에 우리가 보면은 그 클리비지 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벽계면이라고 그럴게요. 쪼개지는 면도 있어요. 뭘 딱 쪼개면은 결정에서 쫙 깨지는 면이에요. 그런 벽계면들도 조금 전에 말했던 저런 데서 플레인 덴시티를 보면 어떤 면 사이에서 깨지나 하는 거를 100% 맞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거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꼭 부탁할 것은 적어도 BCC, FC에 대해서 주요한 세면에 대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꼭 가서 지난번에 냈던 호흡목도 있지만 그걸 좀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